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편이 일봉이었다면은 이번 영상은 이제 분봉에 대한 해석? 분봉에 대한 해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봉 패턴도 중요해요. 왜? 일봉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 일봉, 특히 시세를 줬던 봉, 그런 거에서 분봉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봉 해석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분봉을 나중에 뭐 통계를 하시는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봉 움직임에 따라 분명히 그 뒤에 움직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꼭 뭐 분봉뿐만이 아니라 뭐 파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엮어서 뭐 보기는 해야 되는데, 해당 영상은 이제 분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짧게 그냥 상한가랑 좀 대표적인 십자 도지. 자, 그래가지고 어떤 봉이 뭐 십자 도지가 나왔다고 쳐봐요. 어떤 일봉이 십자 도지가 이거죠. 말 그대로 십자가로 위아래 그냥 보합 비슷하게 마감을 한 그런 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가에 올랐다가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보합을 맞춘 봉이랑, 한 부류는 아침엔 내렸다가 오후장에 쏘고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던 봉. 같은 십자도지죠. 둘 다 이거는 일봉으로 보면은 십자도지로 나와요. 1번 패턴이든 2번 패턴이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봉이 좋아 보이세요? 그냥 해석하기에 따라서 1번, 2번. 1번은 아침에 시세를 주고 밀렸다가 막판에 끌어올린 봉이고, 2번은 아침에 밀렸다가 시세를 주고 다시 밀린 봉. 저는 1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시세를 줬다가 밀렸지만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막판에. 이 끌어올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뉴스가 뜨는 게 아니면 개인이 못하는 행위예요. 물론 여기서 뭐 세력이 지들이 여기서 털어먹고 설거지 파동처럼 뒤에서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분봉 모습만 봤을 때는 요놈이 2번 대비보다는 더 좋아 보여요. 2번은 아침에 밀렸지만 시세를 줬다 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끌어올리면서 시세 주고 정리하고, 물론 이 뒤에 여기 뭐 고점을 돌파해 주느냐 저점 깨냐 이런 거에 따라 해석은 달라져요. 하지만 십자 도지가 나온 그날 분봉의 해석,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좀 보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놈이 시세를 주고서 막판에 다시 끌어올린 거냐, 아니면은 아침에 밀렸지만 시세를 땡겨주고 밀리면서 끝났냐. 이 뒤에 뭐 패턴에 따라서 뭐 뒤에 움직임이 또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십자도지라는 일봉을 냅두고 분봉을 해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갖다가 해석이 되는지, 이런 점 때문에 분봉도 중요합니다. 분봉 모습. 특히 분봉에서 파동 주는 애들.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분봉에 대한 해석인데, 앤디포스네.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는 이런 놈을 좋아해요. 그냥 빠르게 상한가 가는 놈들도 있죠. 물론 걔들도 걔들만의 매력이 있고, 빠르게 상한가 가는 애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왔다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날 뉴스가 있어야 돼요. 물론 상한가 가면 대부분은 뉴스가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빠르게 상한가를 가는 애들은 조정도 거의 없이 가는 애들이 최근에 뭐가 있었지?
한국유니온즈야? 아, 요 녀석, 요 녀석.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9월 8일 혈장 치료제 파이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뉴스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야, 10분 만에 그냥 10분 만에 30%를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뉴스가 엄청 시장의 관심을 확 끌 정도로 그런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빨리 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분봉보다는 뭐 물론 재료랑 같이 덧붙여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상한가 조금 위아래 조정을 주고서 닫은 상한가들 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면서 올라간 상한가. 저는 이런 상한가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 놈보다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결국 상한가를 닫았죠. 상한가 간 거에 뭐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 닫았어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조정을 주고 결국에는 이런 고점을 돌파를 시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끝까지 올려버린 케이스. 이 오르고 내리고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 세력이 털고 있는 건가? 털기 위해서 잠깐 시세 주고서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이런 거 특히 이런 조정 폭이 깊은 놈이 위로 돌파를 하면 전 더 좋아요. 전 영상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개인은 절대 손해보면서 안 올립니다. 특히 조정폭이 깊은 놈을 돌파시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다가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는 행위예요. 세상 어떤 멍청한 개인이 내 돈 자랑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주가를 막 시장가로 질러가지고 올려요. 특히 추세가 꺾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조정이 나온 자리를 종목을 그래서 저는 그냥 쭉 간 놈들 뭐 한국유니온제약 결과적으로 뭐 재료랑 뭐 잘 타고 그 다음날 분봉도 괜찮았어요. 얘는 그 다음날 분봉에 대한 해석은 뭐 조금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이날까지는 그냥 제로빨로 올렸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슬쩍슬쩍 간보면서 그래서 이 뒤에 해석은 또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날까지만 보면은 저는 이거 세력이 돈을 좀 조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세력도 돈을 쓰거든요. 이 구간에서. 근데 얘는 그냥 밀어버렸어. 뭐 물론 돈이 계속 붙기는 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요런 내림 구간 다시 올리려면은 누군가 돈을 써야 되겠죠. 얘가 또 다시 조정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뭐 개인들이 뭐 털려나갔다 치고 다시 올려놔. 누군가 또 돈을 써야겠죠. 이런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하다가 이런 자리를 돌파를 시킨다. 결국 끝에는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 이 뒤에 돌파를 시킨 이 모습 때문에 이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게 매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꽂아. 그러면은 이 구간이 결국 해석에 따라 뭐 그 뒤에 뭐 재료나 뭐 일봉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꽂았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세력이 시세를 잘 받고 팔기 위해서 내려가면 좀 끌어올려서 다시 팔고, 끌어올려서 다시 팔고, 끌어올려서 다시 팔고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제 좀 물량 더 팔아버리자, 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갖다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 끝까지 올라간 종목, 혹은 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구간이 있어요. 박스컨처럼 완전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편차를 포함하는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고서 막판에 밀리는 케이스, 저 이거 두 개는 좋아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한가 가는 애들이랑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뭐 일정 박스 구간을 지가 만들어요. 이건 좀 그렇다. 오르락 내리락 뭐 조금 돌파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판에 크게 돌파하고 확 밀려버리는 오후장에 투매 나오는 케이스, 막판에. 저는 이거 두 개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 분봉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결국 매집으로 갔다가 바뀔 수 있는, 시원하게 시세를 주는, 그리고 막판에 뭐 내려올 때 거래 대금도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분봉 모습만 말씀드렸을 때 대신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거를 뭐 시원하게 돌파 안 해주고 그냥 꽂아버린다, 이런 거는 또 안 좋아요. 이 박스권에서 세력이 정리를 좀 했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갖다 그냥 쭉 가는 녀석들, 유니온제약, 얘는 뭐 결과적으로는 좀 시세를 잘 줬는데, 제가 점상을 싫어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랑 똑같아요. 점상을 갔다는 거는 그 영역 사이에서 돈을 쏜 모습이 안 보여요. 최근 점상 간 게 뭐가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전 좀 다른 케이스고, 점상을 갔었다, 점상을 간 놈이 있나? 점상 갈 정도로 장 전에 재료가 좋았던 녀석. 가끔 보였던 것 같은데 또 찾으려면 기억이 안 나요, 이 세상.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 진짜. 하나솔루션 후? 저는 이런 종목 뭐 결과적으로는 엄청 잘 갔지만 이 점상에 대해서 좀 안 좋아요. 왜? 이 구간에서 세력이 돈을 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얘는 이제 또 별개로 갔다가 그린뉴딜의 태양광의 대장이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차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점상을 안 좋아하는 이유고, 반대로 갔다가 점상을 간다는 건 그것도 있어요. 그만큼 종목이 세니까 가겠죠. 그만큼 종목이 강하니까, 재료 측면이든 뭐든. 그러니까 점상을 가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분봉을 해석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트상. 이놈이 그냥 점상하고 거래대금도 안 터졌잖아요. 아예 그냥 죽어있잖아. 여기서 누군가 돈을 쓴 흔적이 안 보여. 누군가 든든하게 돈을 써준 게 보이면은 최소한 이 새끼들이 여기서 평단 혹은 여기 이 구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차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점상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재료상 강하니까 점상을 시작하긴 했을 텐데, 반대로 갔다가 얘네가 이 구간에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평단이 훨씬 미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버리면은 뭐 차트상 지지 저항도 없고 근거로 만들 그런 조건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노포커스, 얘도 뭐 진단시약, 원재료 뭐 이런 걸로 많이 갔죠. 점상을 3번 갔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점상이 일단 가는 거는 재료가 세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차트에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점. 거래량이 안 터져요.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돈을 누가 썼는지 몰라. 돈을 안 썼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갑자기 꽂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구간에서 돈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린 사람들은 평단이 훨씬 밑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요 구간에서 막 위아래로 썼으면은 최소한 평단이 밑에 있었어도 여기서 돈을 썼으니까 평단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상을 갔다. 재료 측면에서 좋으니까 간 거 오케이. 하지만 요 놈이 이렇게 지들이 만족할 만큼 주가까지 올려놓고 갑자기 밀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 왜? 돈을 안 썼으니까. 사람이 주식은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쓴 구역이 있으면은 거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고 그 위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력은 그거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터진 걸 좋아하고 분봉이 위아래로 좀 조정을 주다가 세게 돌파하는 녀석들. 박스권에서 돈을 계속 쓴 게 보였는데 이걸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다. 제가 차트 보는 좋아하는 자리들이 그런 자리들입니다. 점상은 재료가 세서 간 거는 알겠는데 차트 관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밀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 돈을 안 썼으니까. 핵심이에요. 주식, 세력이 뭐 차트 분봉, 일봉 패턴 다 뒤집고 엎고 뭐 날라차게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입니다. 돈이에요, 돈. 들어온 돈, 나간 돈. 나머지 뭐 차트는 위아래로 뭐 시총 작은 거에다가 뭐 내가 유통 주식수 다 먹고 있으면은 진짜 위아래로 갔다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춤추는 주식도 보이죠. 하지만 그런 주식들도 결국 못 숨기는 거는 거래 대금이라는 점. 거래량은 지들이 흔들고 뭐를 하든 결국 총량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봉의 해석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봉 패턴이 뭐 당연히 딱 한눈에 보면 일봉 패턴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봉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지만서도 분봉 해석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완전 달라요. 내가 어떻게 분봉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주가의 반등, 변동성 분명히 다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주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복잡해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반대로 갔다가 내 욕심 절제하고 노력들을 더해서 일정 수준의 벽 이상 뚫었을 때는 이제 금전적 자유가 주는 행복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주식의 메리트.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재테크예요. 그래서 해당 영상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하여튼 분봉의 해석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각자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 해석이 다른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점은 제거하시고 이 관점은 좀 이해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건 흡수하시고 모든 걸 다 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주식 내 기준이 서야 되고 내가 매매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남한테 기대시는 거 어차피 성공 못해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